프란시스 루실은 진 클라인에게서 이어지는 진실의 빛을 전해받아 루퍼트 스파이라를 비롯한 직접적인 길 계열의 제자들에게 의식의 참된 본성을 전달하고 있는 정점의 인물입니다. 그는 대담을 통해 의식의 본질, 현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3-3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절대에 대한 욕망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평화 자체라는 것을 안다면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마음의 동요나 몸의 긴장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본성에 내재된 평화에 대한 인식이 생각과 감정의 층을 통과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생각과 감정의 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사마디 혹은 황홀경에 전혀 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가 일어나면 물론 즐기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산물입니다. 질문.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되어 다행이지만 대신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백 속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러야 더 큰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건가요? 공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의 공백과 주체의 공백입니다. 대상의 공백은 단순히 대상의 부재, 예를 들어 생각이나 감각, 지각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부재 그 자체도 여전히 대상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대상의 공백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감각과 지각이 없을 때에도 감각이나 지각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외부 감각기관으로 감각의 부재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없을 때에도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보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의 부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외부에 있는 사물을 향해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성이 결여된 대상적인 무입니다. 이러한 부재는 여전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미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참된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재는 몸과 마음에 유익하고 그 부재 상태에서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부재 상태가 지겨워지고 그것이 몸이 건조하며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대상, 좀 더 충족적인 대상을 찾기 시작하고 이렇게 대상을 찾아다니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소위 더 큰 현실, 즉 주체의 공백을 경험할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주체의 공백이란 현존입니다. 모든 것이 그 위에서 나타나고 존재했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대상의 존재 혹은 부재는 이 현존과 무관합니다. 현존은 비어있지만 동시에 충만합니다. 이 현존 자체가 충만입니다. 지속적이며 항존합니다. 현존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몸이나 마음처럼 현존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개념이 사라지면 현존이 드러납니다. 현존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존은 일단 한번 일별하고 나면 반복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꾸 우리를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현존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는 무지한 생각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무지한 생각을 놓아버리게 되고 그 순간 현존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무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현존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생각이 가려 현존이 흐려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현존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존과 공동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현존에서 나옵니다. 현존에 대한 일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현존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의 공백 상태에서 현존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현존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존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존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현존을 쉽게 발견할 능력이 없지만 어느 순간 현존 안에서 추구가 끝납니다.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의도적으로 현존에 젖어들수록 우리는 대상이 현존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와도 방금까지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몸에 물기가 있고 촉촉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 지각, 감각이 현존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생각, 지각, 감각에는 이 현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사라지면서 대상이 현존과 합쳐지기 바로 직전에도 현존은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현현하기 시작하는 지점과 사라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 빛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현존은 대상이 오고 가도 지속됩니다. 질문: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인상에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온 주의가 기울여질 때 일종의 황홀경을 경험하곤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이 성공적이려면 단순히 대상에 대한 집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그 반대가 필요합니다. 대상에 보내는 주의를 완전히 이완해서 현존이 스스로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상의 선명도가 점차 떨어지다가 결국 사라지고 그에 상응하여 현존에 대한 경험이 점차 강렬해집니다. 사실 현존은 조금도 강렬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대상에 의해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은 연극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대에 선 배우와 같습니다. 연극이 흥미로워서 그게 몰입되면 우리는 무대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나 모든 배우가 퇴장하면 그때 비로소 무대 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아는 연극이라 배우의 대사나 동작에 주의가 가지 않으면 배우가 무대에 있는 동안에도 무대 세트가 보입니다. 더 이상 배우에 매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루실의 절대에 대한 욕망 1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현존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몸이나 마음처럼 현존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뜻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